자, 8강 3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유안리안이 67점, 그리고 카말이 71점이기 때문에 4점 차이로 카말이 2개 체인을 갖겠습니다. 네, 덱네임 좀 체인지를 좀 할게요. 그리고 사용하신 덱이 유안리안이죠. 오케이. 자, 8강 3경기 중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프님께서 카말 71점짜리 덱을 들고 왔기 때문에 체인을 2개 받고 시작을 하셨는데, 용광이가 들어있는 덱이고 버젓이 손패에 용광이가 들어온 채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디스를 첫 턴부터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거기다 마침 또 패 사이클에도 도움이 되는 로고스가 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첫 턴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선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한 장만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뭐 도서관 카드 같은 거 미리 내둘 수도 있겠고, 그쵸, 도서관 카드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록 보관 담당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무한순환을 통해서 데미지 기호를 좀 포기를 하고 기록 보관 담당자를 먼저 보관 영역에 넣어주면서 2장을 사실상 플레이한 효과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크림님께서는 생텀과 사우리안이 좀 잘 잡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행동으로 폴리아사우루스를 먼저 깔아주고, 어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어둠의 백부장이죠. 어둠의 백부장을 필드에 깔아놓고 턴을 넘기셨습니다. 인프님께서 아직은 디스를 사용하기에 좀 애매해요. 용광이를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다. 보관해놨던 카드 중에 무한순환만 먼저 좀 꺼내주셨고요. 용광이를 일단 넣어놓은 채로 그 다음 이제 디스를 좀 활성화를 시키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광이를 보관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데미지는 어둠의 백부장에게 들어갔고요. 자, 봅시다. 어떤 카드를 보관을 할지. 용광이를 넣어놨다가 괜히 뭐 이제 턴이 좀 꼬일 거를 대비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쵸, 용광이를 넣어주는 게 디스를 당장 플레이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죠. 야, 4장이 빠져서 4장이 들어왔는데 엄테인드만 4장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은 뭐 상당히 좋은 상황인 거고, 대지의 구속을 아예 이 어둠의 백부장에게 써주게 되면 사우리안이 이제 가오를 받는 플레이를 제대로 좀 해주기가 어렵죠. 어둠의 백부장이 2장이나 들어있는 카드 덱이기 때문에 뭐 가호를 지금 뭐 사우리안을 어둠의 백부장 하나 막는다고 해서 그런 플레이를 좀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대지의 구속이 상대방의 플레이를 제한시키는데 굉장히 좀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재밌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턴에는 아예 공생관계를 먼저 쓰긴 좀 그렇겠지만 요 3장을 먼저 플레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턴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뭐 급속 진화를 쓸만한 대상이 없네요. 뭐 이번 턴은 디스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턴이 좀 애매하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일단 인프님께서는 디스를 좀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크림님께서는 이제 생텀을 선택을 해서 필드를 좀 깔아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엠버 수확은 특별하게 없었고요. 챔피언 에너필과 외계에 대한 기사가 필드에 깔리면서 필드를 좀 강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둠의 백부장이 좀 가호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인프님은 언테임드를 활성화를 시켜주셨고요. 이렇게 되면 숲에서 길을 일탈을 이용을 해서 좀 2마리를 올려주겠죠. 여기 생텀 2친구를 좀 올려서 데미지를 어둠의 백부장에게 일단 꽂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대지의 구속까지도 어둠의 백부장에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플레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켜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제 5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5분 딜레이 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보고 계신 거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도 5분 뒤에 여러분께 송출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막 플레이가 이제 여러분께는 송출이 시작이 됐고요. 제가 방금 이제 송출을 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버림 더미에는 대지의 구속과 숲에서 길을 잃다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대지의 구속을 뭐 챔피언 에너필이나 어둠의 백부장에게 붙였던 것 같은데 실수이셨던 것 같아요. 허걱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대지의 구속을 어둠의 백부장에게 붙였어야 되는데 조금 클릭을 잘못하셨던지 아니면 생각을 좀 잘못하셔서 좀 행동이 꼬이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니죠. 급속진화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급속진화가 어둠의 백부장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실수네요. 이거는 우호적인 생명체에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쓰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많이 큰 실수입니다. 어둠의 지금 인프님께서 필드를 전혀 잡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기회를 줘버리면 거기에다가 지금 뭐 궁수의 눈초리를 이용해서 궁수의 눈초리에 지금 캡처가 2개나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엠버를 상대방의 엠버를 엄청나게 포획을 해줄 수가 있죠. 이러면은 어둠의 백부장의 효과를 이용해서 가호를 붙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선택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아사우루스 도서관을 이용해서 엠버를 가져오고 그리고 허무한 패배를 이용해서 생명체를 소진시키고 엠버도 뭐 공급처로 옮겨버리는 그런 선택까지 좀 가능해서 뭐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잠시 후에 또 엠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사우리안의 모습이 좀 기대가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용광이를 일단 꺼내 들었습니다. 조금 턴이 꼬이면서 손해를 좀 봤기 때문에 용광이를 뭐 좀 일찍 사용을 해서 상황을 좀 되돌리려고 하는 모습 같고요. 지배자의 방울을 일단은 필드에 깔아놨고 지금 디스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인프님께서는 용광이를 먼저 사용을 하셨죠. 자, 용광이를 사용을 해서 제거할 만한 카드가 뭐 지금 좀 이득을 보려면 지제라트의 송곳니 괜찮고요. 그리고 허무한 패배보다는 보너스 기호가 많이 붙어있는 공수의 눈초리 이런 카드들을 좀 제거를 해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쵸. 궁수의 눈초리가 제거가 됐고요. 그리고 네, 지제라트의 송곳니가 제거가 되면서 지금 유한리안이 가지고 있는 좀 유용한 행동 카드들이 완전히 제거가 된 모습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기교해야 될 악마와 디스의 표시까지 사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턴에는 뭐 사우리안 정도를 플레이가 좀 강제가 되겠죠. 근데 핸드에 지금 크림님께서 사우리안이 워낙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이제 어둠의 백부장은 자신의 엠버를 공급처로 빼버리고 가호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승격을 플레이하면서 승격을 할 만한 게 허영심의 저주가 있죠. 허영심의 저주로 원하는 플레이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다. 2장이 있네요. 지금 사우리안이 2장이 잡혀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둠의 백부장 내주고 그 다음 허영심의 저주를 통해서 어떤 친구에게 어둠의 백부장의 콤보를 이용해서 좀 가호를 걸어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겠죠. 근데 지금 공격력 버프도 받았고 체력도 살짝 입어둔 어둠의 백부장을 가호를 해서 필드를 좀 강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승격은 신선한의 사우루스에 해줬고요. 그리고 어둠의 백부장을 이용해서 가호를 해줄지 아니면은 기괴화된 악마에게 데미지를 넣어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둘 다 그냥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해서 수확을 해줬고 어둠의 백부장에게 놓여있던 엠버를 이제 자신의 저장소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총 3엠버를 수확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인프님께서는 이번에는 로고스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로고스가 꽤 많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로고스를 선택을 하셨고 로고스를 4장을 플레이할 수가 있어서 도서관 카드를 사용을 하고 로고스 4장에 대한 드로우를 계속해서 좀 받아주겠죠. 홀로 남은 클로드도 드로우가 붙어있기 때문에 드로우 이득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어증이 한 장 뽑혔습니다. 실어증 같은 경우에도 드로우 이득을 좀 볼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패순환을 굉장히 빨리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어증을 이용을 해서
뼈절단기, 그리고 제기, 무덤 파헤치기, 자연으로 돌아가다 뭐 다 버려졌어요. 자연의 노래. 그리고 퀵소가 뽑히면서 퀵소를 핸드로 가져오고 나머지 카드는 다 버리게 됐죠. 사이클을 굉장히 빠르게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방금 버려진 카드들이 언테임드 중심의 카드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이 핸드에 있는 로고스 카드를 사용을 하면 도서관 카드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로고스 드로우의 기대값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로고스 카드보다는 언테임드 카드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거의 대개는 디스 카드만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다음 턴에는 언테임드를 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뭐 언테임드 카드가 잘 잡혔어요. 디스 4장, 언테임드 4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 도서관 카드를 이용해서 보관할 만한 카드 하나 정도 선택을 하고 돌려주겠죠. 자, 일단은 필드에 어쨌든 로고스가 한 장 정도 추가된 거 외에는 뭐 딱히 달라진 건 없지만 일단 잘 깔아놨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들어온 카드도 이제 디스 카드가 되겠고요. 디스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필드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사용하지 않겠죠. 로고스로 이제 핸드 사이클을 좀 돌리면서 덱에 있는 로고스 카드를 좀 다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핸드는 많이 늘려주긴 했지만 아쉽게도 로고스 시너지를 조금 내지는 못했습니다. 무한순환을 이용해서 디스로 가는 관문을 나중에 좀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보관함에 좀 넣어줬고요. 이렇게 필드만 좀 정비한 채로 턴을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엠버 이득도 크게 보지 못했고요. 드로우 이득 정도, 이제 사이클 정도가 한 원하는 것의 한 80% 정도만 진행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80%도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덱에 남아있는 로고스 카드가 아직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게 한 3장 정도는 로고스 카드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 4장이 다 나오고 언테임드랑 디스만 여기 이제 덱에 남기를 좀 바랬을 텐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크림님의 턴으로 돌아와서 일단은 폴리아사우루스 도서관으로 엠버를 다시 하나 얻어주셔서 체크 상황을 만들어 놨고요. 전투를 좀 진행을 하셨습니다. 홀로 남은 쿨로드를 완전히 잡아줬고요. 우적우적이도 잡아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체력이 좀 높은 어둠의 백부장이 어떻게 선택을 해줄지. 어둠의 백부장은 어둠의 백부장도 이제 기괴화된 악마를 쳐줬고, 기괴화된 악마가 탈취 효과로 엠버를 하나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림님은 일단은 6개로 체크 상태가 됐고요. 인프님께서는 이제 디스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보관 영역에 있는 디스로 가는 관문을 굳이 꺼내지 않고 필드를 좀 전개해 줄 것 같아요. 필드를 전개한다고 해봐야 말레피콘밖에 없고 생각의 틀을 넘어가 방어력을 1만 넣어서는 방어력을 깨는 형태로는 사용이 안 되거든요. 말레피콘이 이제 효과가 보너스 기호 데미지를 입혀주고 피해가 들어가면 1피해를 더 입힌다인데, 방어력을 까는 건 이제 피해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2데미지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버그로 여기 크러시블에 적용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 이제 공지를 해 놨고요. 그리고 매뉴얼로 좀 적용이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배자의 방어를 이용을 해서 모험가 퀵소가 데미지를 넣어줬고, 그래서 드로우를 했는데 잠에서 깬 악몽이 뽑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잠에서 깬 악몽을 먼저 사용을 하고 드로우를 좀 봐야 되겠죠. 드로우를 해서 들어온 게 모험가 퀵소입니다. 약간은 그 핸드가 살짝 마음에 안 들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생각의 틀을 너머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의 위장에 달린 오토를 이제 버리게 했고요. 핸드에 약간 견제를 좀 넣어줬고요. 로봇 북턴이 플레이가 돼줬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상황을 볼게요. 일단은 인프님께서도 죄송합니다. 엠버를 6개까지 모아놨고요. 무덤 파헤치기를 통해서 견제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이미 생각의 틀을 넘어가 아니라 잠에서 깬 악몽을 통해서 키체인을 좀 늘려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급한 형태로 포획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디스카드를 어쨌든 다 사용을 하고 핸들을 좀 돌려주기 위해서 말레피콘이 승격을 좀 받은 상태고요. 신성화된 사우루스는 방어력이 2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레피콘의 효과를 떠나서 그냥 데미지 효과로 이렇게 전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무덤 파헤치기 효과로 홀로 남은 클로드가 이제 보관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턴에 지금 덱에 남아있는 거는 아마 로고스 카드일 것 같고요. 용광이가 수학으로 엠버를 마저 벌어줬습니다. 드로우가 된 게 언테임드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필드에 이득 볼 만한 게 없는데 그대로 언테임드를 사용할 것 같고요. 언테임드가 지금 공생관계를 사용을 해서 엠버를 다 버리고 4개를 얻는 효과를 좀 쓰기에는 아깝죠. 핸드 플레이가 될 만한 게 많고 이 4장을 통해서 다행히 엠버 기호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4장으로 그냥 필드를 전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개 버려서 4개를 얻는 선택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너스 기호가 붙어있으면 좀 공생관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애매한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딱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이 여왕 메르시가 깔리고 나서 플룸프가 깔릴 거기 때문에 고양이 생명체인 플룸프는 가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요정 마찬가지로 깔려줬고요. 그리고 그쵸, 플룸프는 가호를 받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자연의 노래를 플레이해두면 차례가 끝날 때까지 수확을 얻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번 턴에 사용을 하진 않고 공생관계를 사용을 해서 4개의 엠버를 얻고 턴을 맞춰주셨죠. 자, 아까는 이제 크림님께서 포지를 한 이후에 불태우는 눈빛으로 상대방의 돌연변이 2마리만 스턴을 걸어주고 턴을 넘기셨었고요. 이번 턴에는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플레이를 진행을 합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좀 보시면 어둠의 소용돌이를 사용을 하셨고 돌연변이 소매치기와 어깨 뒤에 숨자 그리고 위제 악령화된 도둑 이렇게 3마리를 필드에 깔아주고 턴을 넘겨주셨어요. 지금 필드를 핸드도 그렇고 필드도 그렇고 좀 잘 풀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우리안이 걷어내지고 나서는 잘 플레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턴이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크린님의 이제 필드 상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인프님께서는 지금 필드가 잘 깔려있어요. 그쵸? 언테임드 같은 경우에는 3마리가 깔려있고 핸드에도 4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제기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다도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폴리에사우루스 도서관을 제거해버리고 제기를 이용을 해서 돌연변이 생명체와 함께 꺼내줄 수가 있으니까 어둠의 요정으로 데미지를 좀 입혀주고 악령화된 도둑이나 좀 데미지를 넣어줄 만한 친구 악령화된 도둑 정도는 좀 데미지를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 전에 좀 펌핑이 견제 효과가 붙어있기 때문에 엠버를 2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어둠의 요정으로 일단은 이 엠버를 벌어줬고요. 악령화된 도둑을 쳤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여왕 메르시와 고양이 여왕 메르시는 수확을 해줬고요. 해서 엠버를 총 7개까지 만들어줬고요. 아직 자연으로 돌아가다를 사용하진 않았는데 요거까지 사용을 해서 폴리아사우루스 도서관이 빠지겠죠. 그리고 플룸프의 가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악령화된 도둑을 칠지 말지 고민을 해주고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엠버를 10개까지 좀 튀겨놨기 때문에 플룸프로 악령화된 도둑을 쳐서 요거 탈취가 되더라도 문제없는 상황을 좀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룸프를 이용을 해서 그렇죠. 공격력도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돌연변이 유발 혈청을 이용을 해서 말레피콘과 로봇폭탄의 스턴들을 전부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다를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리아사우루스 도서관을 제거를 해주셨고요. 굉장히 이득을 보고 엠버도 벌써 13개까지 모아놓은 상태에서 턴을 맞춰주셨습니다. 이득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이거는 이제 견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엠버 견제는 이제 할 수가 없고 최소한 2개 정도는 줄여서 다음 턴 체크까지는 좀 연쇄적으로 이뤄지지 않게끔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럴 만한 카드가 있냐 이렇게 보시면 생명체를 견제할 수는 있지만 아쉽게도 엠버를 견제할 만한 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1개 정도 이제 포획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로는 지금 특별한 이득을 보기가 어렵죠. 필드에 깔려있는 친구들도 1개 탈취 정도로는 충분히 좀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 일단은 크림님께서는 생텀을 선택을 하셨고 강타와 챔피언 에너필로 좀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돌격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각 생명체가 플레이 효과로 적에게 데미지를 넣을 수 있게끔 세팅을 좀 해 놓으셨어요.
뭐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데 이걸로 지금 필드가 깔끔하게 지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챔피언 에너필 효과로 데미지와 캡처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뭘 정리를 해줘야 정리를 잘해서 견제를 좀 확실하게 했다라는 소문을 낼 수가 있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타를 이용을 해서 챔피언 에너피를 준비를 시켜주겠죠. 그리고 챔피언 에너필로 데미지를 넣어서 말레피콘을 파괴를 해줬고요. 뭐 이제 로봇 북턴도 공격을 해서 돌격 효과로 공격이 되어서 지금 필드는 다시 좀 뺏어 왔는데 어쨌든 두 번째 키가 포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체크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이 상황에서 아까 이제 핸드에 아카이브 영역에 넣어놨던 디스로 가는 관문을 불러주고 핸드로 가져와서 이거 다 제거를 해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죠. 용광으로 수학 하나 해주고 제거하고 나머지 핸드에 잡혀있는 엠버 기어가 붙어있는 친구들 싹 한번 깔아주면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지배자의 방어를 이용을 해서 플룸프까지 수학에 사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디스로 가는 관문 사용을 해서 필드 정리를 해준 이후에 하나씩 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데미지 토큰 기호 붙어있는 생각의 틀을 너머를 먼저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쵸? 생각의 틀을 너머를 먼저 사용을 해줬죠. 그 다음에 뭐 서순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냥 다 디스의 표식을 먼저 사용을 해줘야겠네요. 생명체 하나에게 2데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디스의 표식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화된 악마를 플레이 해주면서 턴을 맞춰주시겠죠. 이렇게 되면 엠버 견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게임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경기는 인프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바로 진행하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5분도 안 걸리죠. 한 2분, 3분 내에 다시 준비가 되는 방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사실 인프님께서는 다른 카드 게임도 굉장히 많이 즐기고 계십니다.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고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본인께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고였다. 이렇게 좀 평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옵션 체크. 자, 덱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카말은 졸업을 했기 때문에 카말은 이제 사용이 되지 않겠고요. 유한리안이 67점, 그리고 도미닉이 74점입니다. 엠버 차이가, 엠버가 아니라 자, 도미닉, 이번에 인프님께서 가지고 오신 도미닉 이 이제 SAS 점수가 74점이기 때문에 체인을 3개 받아 주시겠습니다. 자, 덱 네임을 조금 바꾸고 진행을 할게요. 유한리아는 다시 한번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선 플레이어가 크림님이시죠. 크림님 덱은 아까 여러분이 보셔서 사우리안 효과를 좀 극대화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플레이가 꼬인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도미닉은 생텀, 스타 얼라이언스, 섀도우 이렇게 이제 잡혀 있고. 연결체가 있는지 좀 보면 연결체가 없습니다. 없는 덱입니다. 그리고 스타 얼라이언스는 팅크 탐사용 로버를 이용하는 덱이기 때문에 어떻게 플레이를 해주실지 조금 궁금합니다. 생텀은 서기 파비안을 들고 있고 지제라트 광신도 부관 가버날 군주골고다 정도의 좀 효과를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불태우는 눈빛으로 상대방의 도련변을 좀 견제해 줄 수는 있겠지만 아까 덱에 비해서 제가 이제 선호하는 형태의 덱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면서 여러분이 덱의 플레이 방식을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 플레이어로 크림님께서 멀리건을 한 차례 하신 이후에 악령화된 도둑을 플레이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인프님께서도 섀도우를 선택을 하셔서 일단 어깨 뒤에 숨은 자를 내주셨고,
그리고 턴을 마쳤습니다. 지금 체인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 핸드가 5장으로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다시 크림님이 턴을 받으셔서 이번에 사우리안의 기대값을 조금 높이고 진행을 합니다. 신성화된 사우루스를 이용을 해서 승격을 시키고 데미지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신호형 풀비리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승격되어 있는 엠버를 다른 생명체에게, 뭐 적에게 놓겠죠. 해서 엠버 이득을 보고 어둠의 백부장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승격을 시켜서 가호를 주고 뭐 이런 식에 대한 콤보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프님께 턴이 좀 넘어갔고요. 다시 한번 섀도우를 활성화 시키셔서 어깨 뒤의 수문자는 이제 수확을 해주겠고요. 그리고 레드 페니와 괜찮은 거래가 이제 플레이를 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신호형 뿔피리를 잡고 있던 그 악령화된 공룡 맞죠? 신성화된 사우루스죠. 신성화된 사우루스를 이제 핸드로 돌림으로써 신호형 뿔피리의 업그레이드 효과를 좀 무색화 시켜버렸고요. 레드 페니를 이용을 해서 탈취를 해줬기 때문에 엠버를 초반부터 4개나 땡겨서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크림님께서는 이제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바로 돈자루까지 강도직과 돈자루를 이용을 해서 상대 필드를 전부 견제를 좀 해줬습니다. 광역기가 아니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 광역기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제 광역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카드들이 잘 잡혀서 시너지를 굉장히 잘 내고 필드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이 상태에서 4개의 생명체로 4개의 섀도우 생명체로 필드를 잡고 있는데 핸드에 마침 2장의 섀도우 카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음 턴에도 섀도우를 플레이해서 기대값을 굉장히 높여줄 수가 있겠죠. 자, 인프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생텀을 좀 선택을 해주셨고요. 고름 오브 옴과 그리고 무관 가버널 이렇게 이제 플레이를 좀 해주셨습니다. 균등화를 이용을 해서 엠버 하나 정도를 이제 이득을 보기 위한 상황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하나의 엠버 정도로는 뭐 그렇게 딱히 이득은 못 받고 그냥 포획과 엠버 하나 얻어주는 정도의 이제 카드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크림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어둠의 소용돌이를 이용을 해서 상대 필드를, 내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상대 필드를 좀 제거하는 효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엠버를 2개를 더 땡겨 주셔서 체크 상태에 들어갔죠. 여전히 필드를 섀도우가 잡고 있긴 하지만 지금 핸드에 섀도우 카드가 이제는 다 빠졌기 때문에 다음 턴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인프님께서는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유물 2개, 가시함정과 집게발 덫을 깔아주셨고 어깨 뒤에 수문자로 도발 효과를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탈취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크림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키를 포지를 해주셨고요. 인프님께서도 지금 첫 번째 키 포지에 대한 체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드 견제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폴리아사우루스 도서관을 내주셨는데 이게 보너스 기호가 붙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봐야 고름 오브 옴으로 인해서 유물이 파괴가 되겠죠. 아까도 이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폴리아사우루스 도서관을 제외하면 특별한 유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필드를 잘 깔아서 뭐 집게발 덫이나 가시 함정의 어떤 그런 견제를 좀 막아주는 것 정도가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핸드에 여전히 생텀과 사우리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턴에도 크림님께서는 사우리안을 좀 플레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프님께서는 스타 얼라이언스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진압이나 정찰대원 피트, 탐상 로버, 순간이동자 링크 이렇게 이제 핸드에 잡혔는데, 순간이동 관리자 팅크가 포획이 3개나 붙어있어요. 지금 이게 좀 유용하게 쓰이려면 서기 파비안이 나와줘야 될 텐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좋게 쓰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가시함정을 이용을 해서 각 생명체들에게 3데미지를 넣어줘서 본인의 필드까지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개발 덫이 이번 턴을 마칠 때 어둠의 백부장에게 데미지를 넣어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해서 플레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름 오브 옴을 이용을 해서 폴리아사우루스 도서관을 제거를 해준 모습입니다. 뭐 제거는 아니고 파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핸드에 잡혀있던 정찰대원 피트 그리고 탐생 로버를 깔아줄 것 같아요. 일단은 정찰대원 피트의 효과로 덱에 놓여있는 3장의 카드를 좀 살펴보고 있으십니다.
자, 탐사형 로봇까지 나왔는데 순간이동 관리자 팅크를 사용을 해줄지 이게 이제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플레이를 해주시네요. 상대방의 엠버가 이제 3개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골고루 이제 포획을 좀 포획 효과를 좀 나눠서 배치를 해주고 있고요. 피트가 이제 2장을 받았네요. 팅크는 이제 은신이 있기 때문에 올려놓지 않을까 싶었는데 굳이 올려놓지는 않고 팅크에게는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직개발 덫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어둠의 백부장이 파괴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크린님께서는 생텀을 이용을 해서 핸드에 잡히는 4장의 카드를 좀 사용을 해주실 것 같고요. 돌격을 먼저 사용을 안 해줬어요. 돌격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외계화된 기사나 뭐 이런 친구들이 출격하면서 플레이 되면서 데미지를 넣어주는 효과가 적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아예 다음 턴에 사용을 하려고,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려고 아껴 놓으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강타와 외계화된 기사를 이용을 해서 뭐였죠? 탐사형 로버를 이제 파괴를 해준 모습이죠. 자, 현재 챔피언 에너필까지 이제 플레이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3장의 카드를 좀 보고 있습니다. 한 장은 손에 들고, 한 장은 덱맨 위에 올려두고, 그리고 남은 한 장은 덱맨 아래에 둬야 되기 때문에 다음 턴에 어떤 플레이를 할지가 같이 이제 고민이 되어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핸드로 가져온 카드는 강타예요. 강타를 한 번 더 갖고 왔습니다. 2번째 강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필드가 정리가 됐고요. 강타를 이용을 합니까? 일단 챔피언 에너필의 보너스 효과가 신성화된 사우루스에 들어갔고요. 어둠의 백부장의 효과로, 어둠의 백부장이 이제 챔피언 에너필의 효과로 포획을 하나 해준 채로 턴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이제 아까 외계화된 기사 카드의 효과로 강타를 뽑았는데, 이게 같은 생텀 카드지만 돌격과 강타를 일단은 사용을 하지 않고 핸드에다가 쥔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간 서순이 꼬인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금 더 멀리 봤다라면 일단은 핸드에서 조금 더 좋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일단 아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프님께서는 수송장치 승강장을 일단은 수송장치 승강장 유물을 필드에 깔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그레이드에 붙어있는 보너스 기호들의 시너지를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값이 엄청나게 높은 카드죠. 이것도 이제 유물의 사용 각을 여러분이 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턴이 크림님께 넘어와서 이번 턴에는 다시 한번 생텀을 좀 이용을 해줍니다. 근데 생텀은 들고 있는 카드가 회삭단의 기술을 제외하면 행동 카드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필드를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지제르테 송곳니도 본인의 필드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계인의 기사가 다시 한번 이제 데미지를 입혔기 때문에 핸드를 좀 보고 있죠. 한 장은 핸드로, 그리고 한 장은 덱 위로, 그리고 한 장은 덱맨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좀 고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챔피언 에너피는 이제 수확을 하는데 사용이 되었고요. 돌격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돌격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회색단의 기수 정도가 좀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폭풍마기를 안고 있어서 방어력이 2가 부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데미지를 좀 더 넣어줘야, 그쵸? 데미지를 좀 넣어줘야 파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회색단의 기수가 나왔기 때문에 양옆에 있던 외계화된 기사와 챔피언 에너피를 준비시켜서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활성화된 세력이 생텀이기 때문에 전투를 해서 제거만 해준다면 수화까지도 이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강타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 필드를 좀 정리를 좀 해줬고요. 죄송합니다. 외계화된 기사와 이제 챔피언 에너필은 하나씩 수확을 하고 턴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깨 뒤에 숨은 자도
지제라트의 손꽃니 효과 때문에 이제 데미지를 입었죠. 뭐 그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턴에는 크리님께서 엠버 이득도 좀 많이 받고, 아까 이제 강타와 돌격 효과가 조금 꼬인 것 아닌가, 서순이 좀 꼬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금은 굉장히 필드에서 그리고 엠버에서도 이득을 좀 많이 보고 턴이 넘어갔습니다. 인프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 섀도우 턴을 사용을 해서 어둠의 소용돌이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좀 데미지를 넣어줬고요. 어쨌든 광역기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좀 넣어주셨고요. 필드에 대한 견제를 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큰 이득은 보지 못하고 일단 턴이 넘어간 상황이죠. 자, 크린님께서는 두 번째 키를 포지를 해 주셨고요. 이번에 사용할 하우스는 섀도우 아니면 사우리안일 텐데, 일단은 필드 이득을 좀 보고 있는 사우리안이 핸드 순환과 필드 이득을 조금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우리안이 좀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성화된 사우루스와 어둠의 백부장 모두 수확을 해줬고요. 그리고 궁수의 눈초리를 이용을 해서 엠버를 받아줬고, 악령화된 도둑을 승격을 시켜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인의 덱을 승격시키는 게 뭐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붙어있는 보너스 기호를 처리하지, 엠버 기호를 처리하지 않는 게 더 아까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엠버 이득을 좀 보기 위해서 본인의 필드에 놓여있는 친구들에게 승격을 시키는 형태로 일단은 플레이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자택 2 같은 경우에도 데미지를 좀 넣어줘야 돼서 본인의 필드가 좀 악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만심의 목소리를 이용을 해서 뭐 본인의 엠버를 좀 장난을 쳐주고, 그 다음에 엠버를 이득을 좀 보고 턴을 이대로 마치나요? 야, 요거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괜히 필드 주도권을 내줘 봐야 내가 이번 턴에 어쨌든 체크를 해놓은 상황에서 역전되는 각을 좀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엠버에서 여유를 좀 가져가기 위해서 9개의 엠버까지 만들어 놓고 3자택 2의 효과로 본인의 필드까지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턴이 인프님께 넘어왔어요. 서기파비안이 이제 필드에 깔렸고요. 여기서 이제 포획 효과가 있으면 탈취를 잘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눈의 샘으로 이용해서 포획이 좀 진행이 되겠죠. 포획이래. 탈취가 진행이 되겠죠. 눈의 샘이 서기파비안의 효과로 이 보너스 기호, 포획 보너스 기호가 탈취로 발동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한 개가 탈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군 살바도르 2마리를 좀 깔아줄 텐데, 마찬가지로 장군 살바도르 좀 하나도 지금 보너스 기호가 탈취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 엠버를 좀 가져와 줬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라는 거죠. 이 이상 상대 엠버를 탈취 내지는 포획을 해서 견제를 할 만한 수단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세 번째 키를 포지하는 걸 막아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장군 살바도르와 서기파비안의 시너지가 굉장히 잘 붙어있는 덱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같이 보셨고요. 아쉽게도 이제 견제를 만드는데, 자, 일단 이 경기는 일단은 잠깐 쉬었다 하실지 좀 진행을 여쭤봤는데, 바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아까 1경기에서 2경기 넘어갈 때 잠깐 대기하셨던 것처럼 선수들께서도 바로 이제 진행을 하시겠다고, 다만 물만 마시고 오겠다. 저도 뭐 잠깐 물만 떠왔습니다. 자, 세 번째 방이 만들어지겠고요. 세 번째 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후에 출격할
덱 이름을 잠깐 체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다음에 출격할 덱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죠. 어떤 덱이 출격될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잠깐 숨 좀 돌리시고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키포지 크루시블 대회 뭐 이름은 추석 엠버 대잔치로 뭐 지었었는데 뭐 사실 상관은 없죠. 이제 사충 여우님께서 TTSKR의 사충 여우님께서 후원을 해주셨고 경기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8강 3경기 되겠습니다. 자, 두 덱 모두 덱 점수가 3경기는 별도의 체인 적용 없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벌써 40분 진행이 됐는데 두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번엔 거기다가 마지막 경기로서 핸드 제한도 서로 받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인프님께서는 강력한 감독관 마술사 도미닉, 그리고 크림님께서는 감사관의 레스토랑에서 온 하트아메 머시기, 하트아메 틱, 이렇게 이제 두 개 덱이 선택이 되었고요. 자, 보시면 인프님의 턴입니다. 멀리건을 하셔서 스타 얼라이언스 3장 그리고 생텀 3장 이렇게 잡고 턴을 잡으셨어요. 턴을 잡으셨는데 일단은 유물을 깔아 놓는 게 좋겠죠. 뭐 고르무브 옴이나 수송장치 승강장 정도는 필드에 깔아놓고 진행을 하셔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기회주의자를 사용을 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뭐 스타 얼라이언스를 이용을 해서 전 수송장치 승강장 정도는 미리 깔아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쵸? 선턴으로서 수송장치 승강장 정도 깔고 이제 턴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자, 턴을 넘겨받은 크린님께서는 섀도우를 선택을 해서 경제학자 프랜시스 그리고 도련변이 소매치기를 필드에 깔고 턴을 마무리 지어주셨습니다. 전국 계기가 잡혀있긴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상대의 생명치 2를 손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엠버 이득보다는 상대방의 필드를 한 템포 견제해주기 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일단은 핸드에 쥔 채로 턴을 넘겨주셨습니다. 자, 인프님께서 두 번째 턴을 넘겨받으셨는데 아직까지는 뭐 핸드가 그렇게 이쁘게 풀리지는 않은 상황이고 생텀을 이용을 해서 한 템포 좀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스타 얼라이언스에서 이 업그레이드 카드를 일단 2번 사용을 해서 엠버 이득을 조금 봐줄지 어차피 수송장치 승강장은 계속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성화된 외계인이 필드에 깔렸고요. 그리고 폭풍마귀가 일단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수송장치 승강장으로 다시 한번 핸드로 가져오고 신성화된 외계인과 폭풍마귀를 한 번 더 붙여주겠죠. 자, 이때 신성화된 외계인에 보너스 기어가 좀 붙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은 이득을 봤을 텐데 딱히 그러진 못했고요. 경비용 안드로이드가 업그레이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뭐 좀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깨기 효과로 신성화된 외계인이 다시 들어왔어요. 이러면 상대방의 엠버가 이거 파비안이 있었으면 엄청 이득을 볼 텐데 뭐 그렇게까지 이득을 볼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필드에 일단 깔릴 만한 건 음영화된 기사와 지제라트 광신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균등화를 이용을 해서 뭐 엠버를 조금 포획을 하고 향후 상대방을 승격시킨 형태로서 죽이면 이제 토큰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겠죠. 지제라트 광신도가 플레이가 됐을 때 경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균등화를 이용을 해서 엠버를 올려놓은 경제학자 프랜시스 정도는 좀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구에게 올려줬나요? 도렌베니 소매치기에게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지제라트 광신도는 도렌베니 소매치기를 공격을 해서 엠버를 하나 가져오는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크림님의 턴이 됐고요. 생텀을 선택을 해서 일단은 지제라트 광신도를 파괴를 해줬습니다. 지제라트 송곳니로 파괴를 해줬고요.
그리고 매개화된 기사와 속죄 파장을 이용을 했었군요. 속죄 파장을 이용을 해서 엠버 이득을 좀 보고 턴을 종료를 해줬습니다. 속죄 파장이 2장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광역 짤기를 좀 넣어줄 수 있으면 굉장히 엠버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덱인 상황입니다. 자, 우리 인프님께서 스타 얼라이언스 선택을 하셔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수송장치 승강장으로 좀 이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성화된 외계인을 일단 필드에 깔아주고, 그리고 뭐 경비용 안드로이드로 포획을 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의미가 없죠. 이거는 어떻게 해줄까요? 이거 어차피 포획했다가 다시 신성화된 외계인을 올려주면 또 그냥 엠버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폭풍 마귀가 이미 버려졌군요. 아까 이제 파괴가 돼서 버려졌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비용 안드로이드를 도발로 업그레이드로 붙여주느냐, 포획을 해주느냐, 이런 걸 좀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필드에 도발 생명체로 깔아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뭐 엠버는 이제 2개를 포획을 해서 신성화된 외계인,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신성화된 외계인에게 깔아줬고요. 그리고 수송장치 승강장을 사용을 해서 일단 생명체 하나, 경비용 안드로이드를 다시 올리고 엠버를 다시 포획을 하는 선택을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 탐상 로버 같은 경우에도 경비용 안드로이드가 도발로 탐상 로버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엠버를 가져가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지금 크리님께서 엠버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수학보다는 좀 데미지를 넣어야 하는 선택을 강제했습니다. 자, 일단 섀도우를 선택을 해서 핸드에 잡혀있는 카드 3장을 좀 사용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레드 페니를 이용해서 뭐 탈취를 하나 할 거고, 그림자 장의를 이용을 해서 레드 페니와 도련변이 생명체가 또 뭐가 있을까요? 외계화된 기사 정도가 은신을 얻게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수학을 좀 했습니다. 경제학자 프란시스가 수학을 해줬습니다. 데미지를 넣지는 않았고 수학을 해줬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인프님이 세팅을 한 포획 상태는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프님께서는 이번에 섀도우를 선택을 해서 핸드 4장을 좀 털어줄 것 같은데, 기회주의자를 이용을 해서 누구를 좀 보호를 해줄까요? 그리고 긴 손가락 조니가 모든 도련변이 생명체에게, 우호적인 도련변이 생명체에게 탈취 효과를 부여를 해줬고, 레드 페니를 이용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탈취를 진행을 해줬기 때문에 엠버 이득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기회주의자가 은신을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신성화된 외계인 정도를 붙여서 요 엠버도 좀 지켜주고 은신과 방어력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상황을 길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은신을 여기 도발 상태에 있는 경비용 안드로이드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시함장을 필드에 깔고 턴을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인프님께서는 6개의 엠버를 모아서 일단 체크를 선언을 하고 턴을 마치셨죠. 자, 크림님께 턴이 넘어왔고, 크림님은 핸드에 로고스가 4장이 있는데 필드를 지금 섀도우가 5마리가 필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필드를 이용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필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괜히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템포 필드를 사용을 하는 선택은 어떨까. 다만 그렇게 되면 핸들을 전혀 못 돌린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크림님이십니다. 네, 일단은 핸드에 많은 카드가 잡혀있는 로고스를 선택을 하셨고요. 우적우적이를 깔아줬습니다. 우적우적이가 드로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장을 드로우 해줬는데 종자 알리스가 뽑혔어요. 다른 우적이는 그냥 이제 포획 효과만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체크 상태에 있는 인프님의 엠버를 견제를 좀 해준 상황이고요. 골고루 좀 필드에 포획을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현신이 출격을 하면서 경비용 안드로이드에게 데미지를 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무한순환을 이용을 해서 지제라트의 분노, 광역기를 일단 보관 영역에 넣어줬죠. 자, 인프님께 턴이 넘어갔고요. 인프님께서는 스타 얼라이언스를 선택을 해서 핸드에 잡혀있는 4장의 카드를 좀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순간이동 관리자 팅크에 붙은 포획 3개가 아까울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그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럴 기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기 파비안이 좀 연기가 되어주면 좀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사실 서기 파비안이 나온다고 해도 얌전히 두지 않겠죠. 웬만하면 광역기든 정리기든 어떻게든 빠른 템포로 정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생텀과 스타 얼라이언스의 카드가 두 개가 동시에 좀 좋은 그림을 가져오기는 쉽지가 않다. 그 누구였죠? 이름을 까먹었네. 이제 우호적인 생명체를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는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 친구가 있죠. 그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뭐 지금 그 카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시너지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카드였는지 잠시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어요. 실험 대상 커비, 그쵸? 실험 대상 커비와 파비안을 내주면서 이렇게 포획을 팅크를 깔아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를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무기고 담당자 넬을 필드에 깔아줬고 업그레이드 카드가 붙으면 드로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일단은 신성화된 외계인으로 데미지를 넣어서 우적우적이를 데미지를 넣어서 핸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간이동 관리자 팅크를 좀 뽑아준 상황이고요. 이 친구도 포획을 하는 카드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물론 포획이 많이 있으면 여러가지 좋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지금은 별로 이득이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의 엠버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포획을 한다고 해서 큰 이득을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진압을 이용을 해서 어깨 뒤에 숨은 자에게 데미지를 넣고 기절을 시켜줬습니다. 어깨 뒤에 숨은 자가 도발로 이제 엠버를 계속해서 탈취를 하는 생명체이지만 사실 데미지를 안 넣으면 굳이 탈취를 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한 감이 있어요. 필드를 좀 잘 보호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도발을 이용해서 지켜줄 만한 생명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이득은 보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탐사용 로버가 일단 수확을 해서 엠버를 6개까지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카드가 경비용 안드로이드가 있고요. 핸드에는 탐사용 로버 그리고 순간이동 관리자 팅크가 두 친구가 핸드에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기고 담당자 넬을 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탐사용 로버를 그렇죠 업그레이드 카드로 이용을 해줬고요. 이렇게 해서 스타 얼라이언스 카드가 들어왔으면 좋았겠지만 군주 골고다만 뽑혔습니다. 군주 골고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필드에만 깔려주면 상대 필드를 정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이긴 하지만 지금은 특별하게 시너지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경비용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우적우적이에게 데미지를 넣어줬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도발밖에 없기 때문에 데미지 처리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간이동 관리자 팅크가 필드에 나왔고 그림자 장에게 1데미지를 넣어줬어요. 은신이긴 하지만 보너스 기호이기 때문에 이 데미지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련변이 우적우적이 같은 경우에도 은신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데미지를 받지 않고 턴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프님께서는 수송장치 승강장까지 사용을 해서 다시 한번 탐사용 로버와 그리고 기회주의자 그리고 경비용 안드로이드 전부 이제 핸드로 되돌리는 선택을 좀 해주셨고요. 다시 이제 경비용 안드로이드를 필드에 깔아주면서 도발로 지켜줄 상황을 좀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획이 진행이 돼서 레드펜이에게 엠버가 올라가 줬고요. 탐사용 로버가 다시 한번 경비용 안드로이드에게 붙었고 업그레이드 카드로서 탐사용 로버가 붙었기 때문에 드로우가 진행이 돼서 장군 살바도르를 뽑아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굉장히 한 턴을 많이 플레이를 해주셨어요. 지금 필드도 동일하게 맞춰 놓은 상황이고
드로우 이득을 좀 잘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드로우 이득을 좀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결국 어차피 뽑을 카드만 뽑은 상태밖에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 무기고 담당자 뇌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비용 안드로이드를 그냥 업그레이드 카드로 사용을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으셨고요. 조금 드로우가 아쉽게 붙는 바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필드를 맞대 맛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손해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크린님께서는 지금 키가 전혀 안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엠버를 전혀 못 모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턴이 6턴이 지나갈 동안 필드를 깔아주긴 했는데 엠버 이득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생텀을 선택을 해서 일단은 외계화된 기사를 스턴을 해제를 시켜준 상황이고요. 종자 알리스를 이용을 해서 플레이 효과로 2개의 엠버를 캡처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포지 타이밍을 조금 흔들어 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핸드에 먼저 크림님은 서기 파비안이 좀 들어온 상황이고요. 이 카드가 또 아쉽게도 생텀 카드들과 연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플레이 효과로 탈취 이득을 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정도가 좀 생각이 되고요. 다시 인프님께 턴이 넘어가서 어떤 하우스를 선택을 해야 될지 좀 고민하고 계십니다. 엠버를 지금 알리스 때문에 포획이 됐기 때문에 키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포지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죠. 자, 지금 핸드도 좀 답답한 것 같고요. 필드도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섀도우를 선택을 해서 괜찮은 거래 기회주의자 어둠의 소용돌이를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둠의 소용돌이를 사용을 하면 본인도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본인도 상당히 손실을 볼 수가 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대방은 방어력이 많은 상태예요. 되게 돌연변이가 아닌 생명체들이 방어력이 많기 때문에 손실의 크기가 조금 더 적다라고 보였는데 어쨌든 어둠의 소용돌이를 이용을 해서 엠버 이득을 좀 봐주고 필드에 광역 데미지를 좀 넣어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괜찮은 거래와 기회주의자를 어떻게 사용할지 정도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레드 페니를 이용을 해서 전투를 했어요. 전투를 해서 우적우적이를 쳤는데 지금 우적우적이가 그 은신 상태이기 때문에 레드 페니가 파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우적우적이의 은신 상태를 풀어준 선택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탐사형 로버에 기회주의자를 붙이면서 탐사형 로버는 견제와 은신 상태를 모두 가졌다. 그리고 무기고 담당자 넬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회주의자를 이용을 해서 드로우가 진행이 된 것까지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드로우를 인해서 강도지시 핸드에 들어왔고요. 강도지시 사용을 해서 생명체 하나에 놓인 엠버를 가져왔고 상대방의 엠버를 가져왔겠죠. 가져오고 데미지를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어둠 어깨 뒤에 숨은 자 정도에게 이제 데미지를 넣은 것 같고요. 그리고 괜찮은 거래를 이용을 해서 엠버 이득을 봐줬고 그리고 핸드로 상대방의 생명체 하나를 돌려보낼 것 같습니다. 어떤 생명체를 돌려보낼지 지금 뭐 데미지도 충분히 넣어놨고 스턴 상태에 있는 어깨 뒤에 숨자를 넣어주기보다는 플레이 효과가 없으면서 좀 걸리적거리는 뭐 이런 친구들도 괜찮겠네요. 그림자 장이 같은 경우에 올려주면 지금 엠버를 하나 가져올 수 있고 그쵸 그림자 장이가 핸드로 돌아갔습니다. 엠버도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모든 돌연변이 생명체에게 은신을 부여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포함이네요. 돌연변이 생명체에게 은신을 부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귀찮은 존재였는데 잘 이제 손으로 돌려보내줬고요. 그리고 엠버를 11개까지 모아주면서 두 번째 키도 포지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크림님께 턴이 넘어갔고 크림님의 핸드에는 지금 카드들이 좀 바글바글하죠. 그래서 생텀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생텀을 선택을 하면 핸드에 있는 카드들을 잘 사용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필드에 깔려있는 생텀 요 3마리를 좀 잘 활용을 해보려고 좀 필드를 선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제라트의 분노로 본인에게 손실이 좀 클 것 같아요. 레드페니와 신성화된 외계인 정도만 정리를 할 수 있고 본인이 받는 피해도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지제라트의 분노까지 좀 사용을 해줄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외계화된 기사는 일단 긴 손가락 조니를 파괴를 해서 돌연변이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파괴된 효과를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면은 지제라트의 분노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괜히 긴 손가락 조니를 파괴하지 않고 썼다가 잔뜩 탈취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각을 좀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레드펜이 효과까지 좀 본 이후에 지제라트의 분노를 이용을 해서 필드를 정리를 해 주었죠. 그래도 본인이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이제 생텀 하수인들이죠, 생명체들이죠, 전부 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필드를 다시 한번 쥐고 있는 상태에서 턴이 마무리가 됐다. 엠버가 8개까지 간 상태에서 이제 체크가 됐기 때문에 이번 턴에 안정적으로 두 번째 키를 포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겠지만, 일단 인프님께서는 12개의 키를 가지고 있어서 무난하게 첫 번째 키를 포지를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 선택한 덱은 생텀이에요. 자, 일단은 인프님께서 불태우는 눈빛을 이용을 해서 보너스 기호로 엠버를 받아줬고요. 상대방의 돌연변이 생명체, 돌연변이 생명체가 딱히 없죠. 아까 이제 지제라트 성문이를 이용을 해서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불태우는 눈빛으로 스턴을 개개인에게 좀 스턴을 안겨준 상황입니다. 개개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장군 살바도르에게 스턴을 좀 넣어준 상황이고요. 필드에 이제 열정적인 영웅과 군주 골고다를 깔아주고 턴을 종료를 아직 턴 종료가 안 됐네요. 이제 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영웅과 장군 살바도르까지 이제 필드에 좀 깔아주고 있습니다. 필드를 좀 맞춰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도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키 타이밍은 상당히 늦고 본인은 두 번째 키를 안정적으로 포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방이 첫 번째 키를 포지를 해도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내가 이번 턴에 키를 얼마나 털릴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상대방의 핸드, 이제 크리님의 핸드가 로고스를 이용을 해서 사이클을 잘 돌릴 수 있는 상황이고, 탈취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대신 이제 수학을 견제할 수 있는 뒷조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두 번째 키까지는 포지를 해도 세 번째 키는 쉽게 포지할 수 없게끔 좀 막아주는 그런 기대값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어증이 포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한 개의 엠버는 좀 견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작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두 번째 엠버도 포획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무난하게 상대방의 두 번째 포지 타이밍을 흔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한 순환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사이클을 조금 더 빨리 돌릴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고 턴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필드에 깔려있는 로고스 생명체가 딱히 없기 때문에 무한 순환으로 카드를 내주는 것까지가 진행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제작 컴파일러가 필드에 깔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카드였죠? 아까 이제 포획을 한 카드가 실어증인데, 실어증으로 포획을 하지 않고 두 번째 키 타이밍을 내준 이후에 이렇게 많은 필드를 잡고 있는 생명체들에게 전부 가호를 줬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상태도 당연히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두 번째 키 타이밍이 늦어진 상태에서 필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한두 턴 정도 늦어진 후에 이제 필드를 가지고 가호를 걸어주면 뭐 무난하게 세 번째 키 포지 타이밍도 견제를 하고 본인은 야금야금 수확을 해가면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작 컴파일러를 뭐 빠르게 급하게 사용을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인프님께서 섀도우를 선택을 해서 어깨 뒤에 수문자 2마리를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집게발 덫도 깔아줘서 상대방의 1데미지를 양 끝에 1데미지를 넣어주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대방의 맨 사이드가 도터와 이제 큐정비공으로 데미지 체력이 굉장히 약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이렇게 좀 잘 골고루 뿌려줄 수가 있었고요. 다음 턴이 되면 도터가 이번 턴이 끝나면 뭐 죽어서 없어지겠죠. 파괴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수송장치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로 쓸만한 카드가 잘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이득을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다시 턴은 크림님께 넘어왔고, 크림님께서는 두 번째 키를 포지를 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핸드에 4장의 섀도우가 잡혀 있고 필드에도 섀도우가 지금 3장이 깔려 있기 때문에 섀도우를 선택을 해서 플레이를 해 줄 예정입니다. 레드 페니가 있고 적의 모지가 있어서 지금 데미지를 주고 파괴가 되지 않으면 탈취를 하는 효과로 본인의 엠버를 좀 늘려놨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드 페니를 이용을 해서 탈취를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체크도 견제를 하고 본인의 엠버를 늘리는 탈취 기능들이 섀도우에 잘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림을 가져오고 있고요. 망토 휘날리는 핀치, 그리고 양아치보, 그리고 먹개뒤의 수문자 전부 다 필드에 깔아주고 필드에 깔려있던 친구들은 좀 수확을 해주면서 이득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좀 이득을 봤고요. 8개까지 엠버를 만들어서 일단 체크 상태에 놔줬고 지금 인프님께서는 4개의 엠버만 지불을 해서 지금 두 번째 키를 포지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 키를 포지를 하면서 지금 제작 컴파일러가 파괴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모두가 지금 가오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엠버 지금 토큰이 별도로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가오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기 파비안을 깔아줬고 구간 가버널과 장군 살바도르를 양 옆에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눈의 샘을 이용을 해서 포획 효과가 이제 탈취 효과로 반영이 되겠죠. 이렇게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직개발 덫이 계속해서 이제 데미지를 넣을 거기 때문에 장군 살바도르와 부강 가버너를 양옆에 깔아주면서 방어력 효과로 데미지가 좀 안 들어가게끔 분산이 되게끔 좀 그런 설정으로 필드를 깔아 놓은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텀을 지금 플레이할 수 있는 카드가 플레이가 아니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3장 군주 골고다, 그리고 장군 살바도르, 열정적인 영웅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좀 사용을 해 주실 것 같은데, 군주 골고다는 이제 전투를 했을 때 좀 이득을 보기 때문에 군주 골고다를 이용을 해서 도터에게 데미지를 넣어 줬고요. 도터에게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부강 가버널의 효과로 하나 포획을 해왔습니다. 근데 포획을 하게 되면 서기 파비안이 탈취로, 요거는 이제 보너스 기호이기 때문에 서기 파비안과는 상관이 없네요. 탈취를 이제 부강 가버널이, 탈취가 아니라 포획을 부강 가버널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엠버를 좀 견제를 할 수 있었는데 충분히 견제하지는 않았고 결국에는 이제 두 번째 키 포지도 크린님이 하고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인프님께서 이제 세 번째 키 포지 타이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크린님께서도 엠버를 좀 벌어주거나 견제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자, 이번에 핸드에 들어있는 건 뭐 무한순환 이런 친구들을 뽑아온다고 해서 당장 큰 이득을 보기는 어려워요. 도련변이 유발 혈청을 한 템포 깔아놔야 지금 필드에 깔려있는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을 전부 유용하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도련변이가 필드에 깔려 있지도 않기 때문에 뭐 굳이 내가 손해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이클 이득 정도밖에 못 보면서 로고스를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드에 조금 더 많은 생명체가 깔려 있고 핸드에도 2장이 들어있는 섀도우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보관 영역에 있는 카드를 끌고 와서 그림자 장의를 깔아주고 동홍 양아치보와 기회주의자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음 턴에 사이클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아카이브에 들어있는 카드들을 들고 오지는 않았고요. 양아치보와 기회주의자를 일단은 필드에 깔아줄 것 같습니다. 자, 필드에 깔아주게 되면 일단은 양아치보의 효과로 2개의 엠버를 가지고 왔고요. 탈취를 했고요. 현재 필드에 깔려있는 섀도우들이 모두 수확을 하게 되면 탈취도 하고 수확도 하고 굉장히 좀 이득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엠버, 그쵸? 탈취를 하나 해줬어요. 그리고 경제학자 프란시스는 이제 전투를 해서 엠버 이득을 좀 봐준 상황이고요. 기회주의자를 막판에 깔아주면서 망토 휘날리는 핀치에 깔아주면서 캡처까지 진행을 해줬고 6개까지 엠버를 맞춰주면서 일단은 포지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자, 인프님께서 이번 턴에 포획을 할 수가 있느냐? 일단은 부관 가버널이 전투에
누군가 사용이 됐을 때 포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턴에 생턴만 선택을 해주면 무조건 이득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핸드에 잡혀있는 보너스 기호는 딱히 없고 레드 페니 정도가 이제 탈취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섀도우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섀도우를 선택을 해서 뭐 큰 이득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생텀을 선택을 해서 필드에 있는 5명이 좀 전투를 하든 아니면은 이제 뭐 수학을 하든 해서 엠버 타이밍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인풋님께서는 좀 진 것 같다라고 예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최종적으로 항복을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는데, 일단은 엠버 타이밍을 좀 끌어줄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게임 패배 선언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크리님께서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라고 이제 뭐 조언을 주셨는데, 인프님께서는 지금 내 덱에 있는 카드랑 핸드에 잡혀 있는 카드랑 이번 턴 포획은 가능하겠지만 그 다음 턴까지 내가 승리 플레이 좀 잡힐 것이냐, 어쨌든 상대방의 필드가 잘 깔려 있는 상황에서 더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으십니다. 생텀을 일단은 선택을 해 주셨고요. 일단은 보이는 각을 플레이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생텀으로 핸드에 있는 건 뭐 지제라트 광신도 밖에 안 되겠고요. 그걸로 지금 뭐 기회주의자가 달려있는 핀치를 공격을 할 수는 없겠고, 누구를 공격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지금 공격 이득을 볼만한 게 결국에는 이제 골고다를 가지고 어깨 뒤에 숨은 자 정도를 쳐주나요? 골고다를 가지고 친 것은 핀치고요. 이제 누구죠? 네, 핀치를 쳐줬고요. 핀치의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3데미지를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아치 보호와 뭐 살바도르가 빠진 건가요? 양아치 보가 일단 빠져나간 것 같고요. 군주 골고다로 데미지를 넣었기 때문에 부강 가버널이 이제 포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개의 엠버를, 상대방의 엠버를 좀 견제를 해줬고요. 지제라트 광신도를 일단 필드에 깔아주면서 경로 상태로 들어오게 되죠. 이러면 일단은 핀치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핀치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마저 죽이면, 그쵸, 엠버를 하나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장군 살바도를 이용을 해서 핀치에게 막타를 좀 날려준 상황이고요. 부강 가버널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좀 포획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눈의 샘을 이용을 해서 적대적인 생명체가 파괴가 됐기 때문에 포획을 하나 더 해준 상황이고요. 해서 크리님의 엠버를 3개까지 줄여놓고 본인은 남아있는 카드로 열정적인 영웅으로 수확을 해서 4개까지 엠버를 좀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부관 가버널과 지제라트 광신도가 필드에 깔려있기 때문에 부관 가버널은 네, 그렇죠, 수확을 해서 5개, 6개까지 엠버를 만들어 놨고, 지제라트 광신도가 데미지를 좀 넣어주겠죠. 지제라트 광신도가 데미지를 어디에다 넣어줄 것인지, 알리스를 파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알리스 같은 경우에는 네, 알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엠버를 마음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업그레이드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필드에 깔아 놓을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파괴를 했습니다. 인프님께서 일단은 먼저 체크를 불러주신 상황에서 생텀을 선택한 크림님이 이제 데미지 처리를 좀 하고 있는데, 속죄 파장이 잡혀있기 때문에 엠버를 엄청나게 좀 수확을 해주겠죠. 그렇죠? 속죄 파장을 선택을 했고 모두에게 힐을 해주면서 8엠버를 얻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승리 각이 나왔나요? 일단은 탈취가 되어야 승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엠버를 많이 얻긴 했는데
키를 견제를 해줬네요. 막판에 이제 견제를 해주면서 상대방의 키 타이밍을 흔들어 줬습니다. 자, 5개의 엠버를 좀 뺏어올 수가 있느냐, 포획을 할 수가 있느냐, 탈출할 수가 있느냐. 5개의 엠버를 좀 얻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역전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지만 속죄 파장으로 굉장히 마지막 엠버 각을, 상대방의 엠버 수학각을 너무나 잘 줬다 해서 일단 생텀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견제를 좀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하려는 모습이신데, 자, 현재 핸드에는 생텀 카드가 없고요. 장군 살바도르와 군주골고다, 그리고 장군 살바도르, 부강 가버너를 이용을 해서 뭐 데미지 수학 정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부 다 전투에 이용을 한다고 해도 열정적인 영웅도 있었네요. 열정적인 영웅까지 사용을 해서 전부 다 이제 데미지도 넣고 해줘도 엠버에서 차이를 좁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차이를 좁히는 게 본인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꼬일 것 같습니다. 이제 충분히 각을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크리님께서 한 가지 효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일단 크리님께서 열정적인 영웅이 공격할 때는 스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정적인 영웅이 이제 공격력이 5 이상인 생명체에게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어깨 뒤에 숨은 자가 반격을 못하죠. 네. 열정적인 영웅이 공격할 때 어깨 뒤에 숨은 자가 탈취하는 것 때문에 뭐 룰북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어차피 지금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뭐 처리를 해도 되고 처리를 안 해도 되고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향후에 좀 확인을 해서 크루시블 게임을 진행을 할 때 반영을 할 것인지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이 어깨 뒤에 숨은 자 효과를 반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지금 합의로 인해서 뭐 탈취된 값을 적용을 하는데 근거가 있었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실 승패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뭐 크게 개입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뭐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크루시블에서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지가 되지 않고 버그라고 이제 주장되는 것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는 건 상당히 좀 고민이 될 법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다시 좀 주최 측인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공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인프님께서 뭐 이제 수용을 하셔서 엠버가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탈취된 것으로 처리가 되기는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플레이도 롤백이 되어야 맞는 거죠. 효과만 롤백 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도 롤백이 되어야 맞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견제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일단은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를 하시는 분들께 뭐 관전을 하시는 분들께 좀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그냥 명확하게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이제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승패에 영향이 없다라는 이유도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죠. 기분의 문제가 있죠. 플레이 내가 원하는 플레이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카드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사과를 좀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로 다시 넘어가서 인프님께서 부관 가버널의 이 포획 효과를 이용을 해서 데미지를 계속해서 밀어 넣고 그리고 포획을 상당히 많이 해줬어요. 이제 부관 가버널이 죽으면 사실 더 이상 필드를 가져오기 어려울 정도로 일단은 필드가 지금 엠버가 굉장히 많이 좀 쌓여 있고요. 네, 일단은 세 번째 게임이 세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결국 이게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어요. 일단은 3경기는 크리님이 이기셨는데 룰이 맞냐 틀리냐의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선수들께서는 뭐 한 턴, 두 턴을 뭐 더 진행을 하고 계신, 엠버가 3개가 다 포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본인의 패를 좀 확인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일단 3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두 분과 합의를 하고 다시 좀 공지를 하는 방향으로 들어가겠고요. 일단 경기 결과만 좀 놓고 말씀을 드려보면, 그 탈취가 이제 적용이 된 상태에서 이제 엠버 하나를 이득을 본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크리님께서 6대6으로 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대의 공격 턴이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본인의 턴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6대6으로 경기가 6대6으로 레드 체크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본인의 턴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포지를 할 수가 있었죠. 물론 공식 룰북상으로는 이제 크리님의 승리가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대회를 하기 전에 크루시블 버그에 대해서 이제 플레이 효과 서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모든 것을 다 롤백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말이죠. 단순히 버그 적용해줘가 아니라 버그가 적용되기 전에 플레이를 모두 다 롤백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가 전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 결과는 사실 아까 그 메시지가, 이슈가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서 전체적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애매하게 진행이 됐는데 일단 경기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방향을 마무리 짓고 내일 4경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애매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최대한 공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응원을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으로 경기 중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